문제가 쉬워진 만큼 한 문제가 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 강의로 흔들림 없는 만점을 약속하겠습니다. 영어 공부의 요령은 통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분석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grow가 성장하다란 뜻도 있죠. 그리고 뭐뭇이 되다란 뜻도 있어요. either A or B.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하고 있대요.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와, 저 진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열기가 뜨겁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곳은 진짜 드물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고3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와, 엄청나다. 혹시 여기 옆에 대학교 같이 막 캠퍼스 멋진 학교 하나 있던데 거기서 온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놀랍다. 그것도 놀랍네요. 바로 옆인데 안 오셨군요. 와. 혹시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야, 니들은 뭐가 돼도 되겠다. 진짜 대단하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여한 동생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정말 꾹꾹 담아서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짧고 임팩트 있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서울은 아직 아닌데요. 구미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쵸?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라고? 놀러 가고 싶어.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도 차마 엄마에게 소리내서 말하진 못했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생 뭐 있나? 뭐 꼭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인생의 행복인가? 그냥 이렇게 봄볕 맞으며 걷는 거 이게 삶 아닐까? 뭐 갑자기 이런 굉장히 막 행복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그래서 2월달 지금 2월달, 12월달에 했던 그 단단한 결심은 어느새 흐물흐물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봄 햇살만 가득합니다. 자, 저 시작하기 전에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기에 봄볕에 취해서 연애를 했을 경우에 베스트 시나리오가 뭘까요? 물론 100에 하나 정도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요. 둘 다 대학에 잘 진학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각자 캠퍼스에서 더 멋진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나만 잘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친구 집에선 내가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친구는 평생 나를 원망할 겁니다. 자, 그 친구만 잘 됐다 어떤가요? 역시 마찬가지죠. 평생 원망할 거예요. 자, 둘 다 망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장의 둘이 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없는데 여러분 어찌 지금 연애를 꿈꾸십니까?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사랑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제가 진짜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야 라고 행복해할 때인지를 조금 더 아까 여한 선생님도 그 잠깐 계산을 해주셨는데 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이 D- 며칠입니까? 봐라, 립싱크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요. 자, 228일. 자, 곱하기 24를 해봤어요. 자, 이제 빼야죠. 뭐부터 뺄까요? 우리 자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수면 시간. 그래도 저는 솔직히 6시간은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시간을 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밥 3끼 먹지만 인간적으로 2시간 안에 먹는다고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식사 시간 2시간 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인간인데 씻긴 씻어야죠. 학교도 오가고 해야 되니까 이동 시간까지
하루에 2시간 뺐습니다. 저 지금 PC방 가고 드라마 보고 이런 시간 넣습니까? 전혀. 진짜 생존에 필요한 시간만 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중간, 기말,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물론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이기도 하지만 또 공부에 있어서 핀트가 정확하게 똑같다라고만 할 수는 없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빼고 나니까 며칠일까요? 깜짝 놀랄걸? 112일입니다. 아직 놀라긴 일러요. 아니야. 자, 112일 남았는데 더 충격적인 거, 여러분 학교에서 8시간 시간을 보내시죠? 자, 그 중에서 내가 뭐 마지막에 좀 자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업을 만약에 정말 오롯이 듣는다. 그래서 200일 정도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제가 봤더니 수업 시간을 제한 겁니다. 79일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봄의 볕을 맞으며 인생의 행복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수능까지 79일 남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풀어졌던 마음들 다시 단단히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막 금 막 나가면서 저 여자분 무서워. 왜 저래 막 근데 이게 현실인데 어떡해요? 그러면 정신 차리셨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하지? 나 수능 특강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막 인터넷 수능 막 이런 거 나왔던데 나 어떻게 하지? 망했다. 수능 개념 이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EBS에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영역별 대표 선생님들과 회의실에 모여서 정말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 과목이 뭔지 아세요? 아는구나. 네, 영어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정말 무식한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물어봤어요. 일단 제가 국어 선생님들께 이렇게 자문을 구할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국어는 연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체감 연계가 가장 높은 것은 뭐일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영어요? 지금 국어 얘야 소재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자, 뭐였을까요? 문학 맞아요. 문학은 근데 이렇게도 막 낸다면서요. 소설에 여기에 연계교재 나왔는데 이렇게 좀 겹쳐서 뒷부분 수능에 나오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체감 연계가 높은 이유는 뭡니까? 이미 여러분이 뭘 알고 있습니까?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물과 갈등 구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연계 교재를 통해서 이 작품의 인물이 어떻고 갈등 구조가 어떻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문학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그만큼 연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문학은 어떻게 연계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식이 생각보다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소재를 갖다가 쓴 뭐 개념 연계도 있고, 지문이었던 게 보기 박스에 들어가거나 보기 박스에 있던 게 선지로 빠지거나 막 이렇게 연계가 복잡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막 이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인터넷 카페에 저도 가끔 이렇게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 들어가서 보면 각자 무지의 교환이라고 하죠. 이상한 정보들을 막 교환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국어는 별거 없삼. 그냥 기출만 10번 돌리삼. 막 이러면 오키 정말 감사 막 이렇게 또 대화를 막 주고받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국어 기출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기출을 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나 뭐 하는지 알아? 기출 풀 때. 이거 푼 다음에 맨날 와가지고 제가 그럼 작년에 시험을 봤더라면 몇 등급이었던 거네요? 저는 붙었네요? 떨어졌네요? 이거 지금 합격 불합격 놀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무슨 개념을 활용해서 뭘 물어본 문제였구나 라는 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이 그럴 힘이
없죠. 그쵸? 그래서 기출을 보기 전에 반드시 개념을 먼저 완벽하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하고 그 위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위에 연계교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달별로 짜진 계획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빠져나가실 때에는 누구나 다 나만의 계획표가 한 장 완성될 거예요. 자, 이상적인 계획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장 좋은 거. 12월부터 2월까지 내가 안 놀았더라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개념과 기출을 끝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떻게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수능 특강이라도 좀 많이 봐놨더라면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보통 한 7월까지는 인터넷 수능을 다 봐라. 그 다음에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수능 완성을 봐라.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 파이널 만점 마무리로 복습을 해라. 이게 이제 이상적인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찍을 필요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수의 학생들은 이걸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플랜 A는 조금 거리가 생겨버렸어요. 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대학 붙어야죠. 그죠? 그래서 플랜 B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플랜 B는요. 이렇게 돼요. 7월까지 뭐가 들어왔어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럼 기출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막 엄청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모든 국어 개념 교재,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가 다 마찬가지로 기출을 분류해서 개념 교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념 교재를 보면 어느 정도는 뭐도 해결돼요? 기출도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다 볼 시간이 없잖아. 근데 기출만 막 돌리고 있다고요. 지금 분석할 힘도 없으면서. 그럴 바에는 저 같으면 뭘 하겠어요? 태기를 해야 한다면 개념 교재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쌤 제 친구는요 막 하루에 막 엄청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막 수트 10시 패독하고 인터넷 수능 막 다 풀었다는데 걔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걔는 걔 갈 길을 가라고 하고 여러분 지금 조금 늦어지더라도 뭘 하셔야 돼요? 개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어의 연계는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거든요. 풀었다 맞았다 외운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뒤에 스케줄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국어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다 다른 선생님들이랑 오랜 시간 회의했는데도 나오는 이야기가 거의 다 비슷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자, 영어 무슨 생각 드세요? 또 막 짜증난다 그런 얘기 말고 얘들아. 입시를 놓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작년 수능에 대한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쉬웠다. 자, 올해 뭐 수능 개선 방안인가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고 일단 봅시다. 작년도 등급 컷입니다. 수능. 자, 쉬웠다 난리가 났죠. 사상 최악의 물수능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원점수가 좀 우리 이해하기 편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1등급 컷이 얼마입니까? 98점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위권 변별력은 굉장히 약한 시험이었다. 그죠? 3점 하나만 틀려도 1등급은 힘들다. 게다가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잔인한 시험이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실 2점 한 문제 틀린 친구랑 3점 한 문제 틀린 친구랑 뭐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큰 실력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흔들림 없이 실수를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자, 2등급은 어때요? 93점. 계속해서 상위권 변별이 약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3등급 한번 볼까요? 갑자기 점수가 뚝 떨어졌고요. 4등급 한번 볼까요? 74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시험에 연계율이 74%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연계문항만 다 맞췄어도 4등급은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대체 쉬웠다 하는 게 누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모두가 1등급의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세요. 현실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금만 하면 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계교재 진짜 완벽하게 공부해서 74% 다 맞춘 아이가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겠어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쵸? 그럼 조금만 하면 몇 등급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등급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소위 이야기하는 지금 뭐 노베이스 요즘 막 그런 표현 쓰던데 정말 기초가 약한 친구들도 어떻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수능이 여러분한테는 인생 최대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신문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시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안. 시범적으로 한번 안을 내볼 테니까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 79일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딱 정해서 전력 질주를 해도 갈까 말까인데 이 시안을 가지고 주변에서 여러분을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지금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아직 확정된 안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해왔던 모든 공부를 버리고 뭘 하겠대요. 뭐 기적의 1, 2, 3 뭐 그걸 하겠대요. 지금 갑자기. 여러분 일단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79일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겁니다. 자, 영어 공부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중하를 솔직히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는 기본이에요. 뭐는? 연계교재는 일단 영어는 완전히 그죠?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공부 시간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하위권은 뭐의 비중이 가장 커야 돼요? 단어예요. 단어.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7, 8개씩 있는데 그거를 무슨 실력으로 해석을 할 겁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외우라고 하게요? 등급 곱하기 10. 그랬더니 지금 크게 한숨 쉰 친구는 몇 등급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등급을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애가 그래요. 선생님 그럼 9등급이면 저는 90개인가요? 90개 외워야 돼요.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90개 외우셔야죠. 저 진짜 농담 아니에요. 90개씩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질문이 뭐게요?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외워도 다음날 다 잊어버려요. 원래 외우면 다음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음날까지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 90개 외우기로 했으면 잠들기 전까지만 90개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단어집 한 번 정하잖아요. 그랬더니 뭘 했냐면 이래요. 자기가 한 번을 다 봤대요. 근데 분명히 그때 공부했던 단어인데 지문에 나왔는데 또 모르겠대요. 당연한 거예요. 단어집은 몇 번 볼 때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3회독부터. 처음 볼 때 모르는 거 당연하고 두 번째 볼 때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세 번째 볼 때부터 갑자기 정말 눈이 확 뜨이는 경험을 할 거예요. 와, 뭔가 독해가 술술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다음날 잊어버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지금 뭘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단어집으로. 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쌤, 독해 지문에 있는 거를 정리해서 저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게 좋죠. 근데 79일 남았는데 어느 세월에 네가 하루에 몇 지문 읽을 수 있니? 거기서 단어를 뽑아서 찾아서 정리를 해서 더 대박인 건 뭐예요? 나도 모르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근데 너는 막 외운단 말이야. 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자주 안 쓰이는 단어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시중에 있는 단어집으로 하위권 친구들은 먼저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문맥 속에서 어휘를 익히는 거 맞죠. 근데 알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는 일단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위권 친구들은 오늘부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집에 뭐 이런 기출문제 풀고 있고 한 거 다 접어두시고 무조건 단어입니다. 자, 중위권 친구들은 여전히 단어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해석이 조금만 길어지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해석된 부분들 몇 개를 가지고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서. 근데 딱 마침 봤더니 선택지가 영 엉뚱한 거야. 그래서 맞춘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실력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은 좀 예민한 친구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맞추긴 맞췄는데 찝찝합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름방학 전까지는 문장을 읽는 연습하는 게 하나도 느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 상위권 친구들은 어때요? 구문 단어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죠. 이 친구들은 사실 영어에 대한 절대 공부량을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연계 교재 중에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한글 해석지를 봐도 와닿지 않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느끼죠? 내게 부족한 건 영어 실력이 아니고 국어 실력이었구나.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을 연계교재에 있는 거 답을 외워야지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 나왔던 첫 문장이었는데, 세상의 모든 떨어지는 잎과 절규가 역사인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떨어지는 잎, 절규 뭐야? 자,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일 것 같으세요? 떨어지는 잎은 무슨 뜻일까요? 응? 사고? 사소한 일상? 떨어지는 잎. 인간의 절규에 대비되는 떨어지는 잎이란 어떤 개념일까요? 자연적인 일 아닐까요? 인간의 절규와 대조되는 개념이니까? 그럼 인간의 절규는 뭘까요? 자연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막 운다고, 내가 어제 엄마한테 혼나고 울었어. 그게 역사예요? 그건 아니죠.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뭐가 역사지? 자연적인 현상. 인간사가 다 역사는 아니라면 대체 역사는 뭘까? 이 글의 제목을 찾는 문제였고, 제목이 뭐였습니까? 무엇이 역사를 역사로 만드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사고하면서 읽는다는 게 얼마나 시간을 절약해주고 정확도를 높여두고 흔들림 없는 만점을 만드는 건지 여러분 너무 그냥 지나치듯이 읽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의 독해라는 건 그런 부분을 짚어가는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듣기는 여러분 몇 프로 연계예요? 아직도 이거 모르는 친구들 있더라. 99% 연계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있어요? 막 무슨 교재를 막 하겠대요. 그럴 필요 사실은 없어요. 고3 이 며칠 안 남은 기간 안에서는 어차피 거기서 그대로 거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 교재를 막 초반에 달려놓고 나중에 풀 거 없어서 헤매지 마시고 오히려 매일 15분씩 어떻게? 그냥 매일 꾸준히만 들으세요. 그 듣기는 다르게 부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법. 제가 이때까지 영어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안 했어요? 기출 얘기 별로 안 했죠. 영어는 사실상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이 선생님 기출 다 풀고 수특하러 올게요. 와, 진짜 옆에 있으면 어떻게 쫓아와서 잡아오기라도 할 텐데 글을 남기고 아이가 사라졌으니 잡아올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기출을 왜 풀고 옵니까 지금? 기출 문제 물론 좋죠. 평가원이 어떤 소재, 어떤 논리 구조를 갖는 지문을 선호하는가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그 지문을 그대로 내잖아요. 심지어는 빈칸이 빈칸으로 또 나오잖아요. 작년도 빈칸 세 문항 전부 다 연계였잖아요. 여기서 나온다는데 그걸 다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출을 먼저 본다는 건 글쎄요. 저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뭐만은? 어법만은 나왔던 게 매번 나옵니다. 매해 똑같은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법은 한 번쯤은 기출 개념으로 돌리신 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 아까 개념 교재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개념 교재 안에 이미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출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 교재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어법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공부 순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위권, 중하위권과 상위권은 공부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 내 옆에 1등 친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같이 하면 망해요. 잘 보세요. 자, 이건 지금 잘하는 친구들 얘기예요. 혼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답 맞추지 말고
다시 정독을 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문장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나 해설을 참고해서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복습은 가볍게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어때요? 문장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안타까운 아이들이 그걸 자기가 한 문장씩 다 노트에 썼대요. 그래가지고 막 문장을 분석했더니 8시간이 걸렸대요. 자기는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실력이 늘이에요. 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빨리 풀고 차라리 강의를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문장이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아직 그 친구들이 혼자 해석하시기에는. 그리고 나서 차라리 뭘 길게 하세요? 복습을 길게 하세요. 복습을. 근데 솔직히 우리 얘기하자고요. 굉장히 많죠. 수특 지문도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을 읽는 힘이 약한 친구들은 그거 한 단원 공부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세요. 꼼꼼하게 복습한 거 1순위가 뭡니까? 주제문. 그래서 주제문 먼저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나머지 복습하는 형식으로 여러분 시간 조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연계교재 필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지문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읽고 시간 돼서 문제 푼다면 어떻게 할까요? 답 맞출까요? 답 맞추면 안 돼요. 그죠? 바로 끝난 뒤에 느낌을 난이도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건 답 맞출 필요 없어요. 이거 100% 맞은 거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고 답 맞춰봤는데도 내 실력으로 맞춘 게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고 그 느낌이 가장 정확한 난이도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별 5개라고 했으니까 별 5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후반부에 가시면 전 지문을 다 복습할 시간이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뭘 보고 뭘 안 볼 건데요. 이걸 가지고 판가름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이 이 작업을 안 해놓고 뭐에 매달려요? 시중에 있는 변형 문제집에 매달립니다. 평가원에서 그거 모를까요?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전량수거에서 들어가서 그것만 따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라도 같은 문항이 있다면 그러면 인쇄 들어간 걸 다시 찍더라도 문항을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찍어준 거에 의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주제문 표시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주제문은 각 지문별로 꼭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어법 문제였는데 어법은 다 맞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다시 어법 문제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제문 표시하시고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마인드맵처럼. 제 강의 같은 경우엔 제가 같이 정리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좋게요?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연계 문제가 보여요. 주제 뒤에 예시 3개잖아요. 그럼 뭐 나오게요? 낼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주제 빈칸, 그지? 또 뭐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예시가 나열되고 있잖아요. 엉뚱한 예를 하나 넣은 다음에 무관한 문장을 찾으시오. 가능하죠. 근데 이런 걸 순서 문제로 낼 수 있을까요? 단순 나열식이니까 순서 문제는 안 되죠. 그쵸? 주제문이 뚜렷하고 이렇게 좋은 지문인데 어법 문제로 낼까요? 저 같으면 어법 지문은 조금 더 평이한 지문으로 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금만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출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이야기는 이쯤 하고 제가 사실 수포자였어요. 그래서 저 아직도 뭔가 불안한 일이 있으면 밤에 꾸는 꿈이 수학 시험 보는 꿈을 아직도 꿔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한 문제도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정말 저는 그때는 못 느꼈는데 평생 트라우마인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수학 선생님한테 들어봤더니 수학 때문에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사람들이 굉장히 수학 때문에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도 막 고1 때까지는 열심히 안 해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 대충 풀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고2 때쯤 되니까 이제껏 내가 이렇게 튼실하게 해놓지 않았던 게 뚝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손 쓸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선생님들이랑 의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차라리 수특을 아주 나중에 풀더라도 지금은 반드시 개념 공부를 먼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도 연계교재가 이렇게 밀려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랬더니 어차피 못 풀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어차피 못 풀어요. 수학은 다른 거랑 틀려요. 그래서 어차피 개념 안 하고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어디서부터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저보고 다시 입시를 시작하라면 저는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가끔 게시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교과서부터 차근차근 정복하여 뭐 서울대에 입학한 아무개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다시 중학교 교과서부터 봐야 될까요? 그랬더니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걸 언제 다 하시게요? 그러면서 사실 이 개념이라는 게 중학교 때 이제 10개를 배웠으면 그 10개가 다 수능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이제 그 시절에 배우고 끝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수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개념들도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의 수학의 개념이라는 교재들은 언제 거부터 건드려준대요. 그래도 중학교 때 기본 개념부터 다 건드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교과서를 가지고 하지 말고 차라리 개념 교재를 한 권 정하면 그걸 어떻게 하래요? 그거를 정말 완전히 책이 까매질 때까지 다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특을 풀어보래요. 자, 중위권 아이들은 그래도 좀 다행이죠. 얘들은 어때요?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분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수특 공부하면서 부분 빈 개념들을 채우면 돼요. 근데 저는 수학에서 한 가지 좀 특이했던 점이 기출을 개념 끝나고 바로 하지 말고 수특 끝나고 나서 기출을 꼭 해라. 기출을 꼭 분석을 하고 수능 완성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개념 끝나고 바로 기출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개념에서 어차피 또 뭐가 들어가요. 늘 그렇지만. 개념 안에 기출이 들어가 있고 기출을 혼자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수특을 끝나는 시점쯤에는 완벽하게 생길 거다. 그러니까 그때 보는 게 시간 관리상 가장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상위권은 좀 다릅니다. 상위권은 일단 개념에 대한 걱정은 없죠.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고 자, 이 아이들은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엔제 고득점 문항으로 이루어진 문제집이죠. 그쵸? 또 기타 고난도 문항이 있다면 마지막에 9월, 10월 넘어가는 시기에서 반드시 고난도 문항에 대한 그 집중적인 공략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하나 무조건 고난도 문항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상담하면서 가슴이 통쾌해졌던 게 탐구 영역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클리어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단어를 해야 되는데 또 단어가 되면 구문을 해야 되고 구문을 하면 독해를 해야 되는데 독해가 또 추상적이면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공부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공부 방법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잘 듣고 이거는 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아직은 탐구에 너무 고민하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 없다.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내 과목인데 매일 막 몇 시간씩 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중에 집중적으로 2시간씩 차라리 개념을 완벽히 끝내라.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그 개념이 그 개념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수능 특강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강의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개념을 주말에 완벽히 한 단원을 끝내고 주중에 시간 남을 때 그냥 공부 잘 안 될 때 수특 한번 풀어봐라. 맞았으면 넘어가고 모르는 거는 강의로 다시 정리해라. 그리고 분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수특, 수완 다 합해서 정말 문항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쯤엔 딱 완벽히 다 끝낸대요. 그리고 나서 뭘 봐요? 기출을 보는데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기출 문항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학평까지 다 풀어라. 우리 보통 뭐만 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까? 다른 과목은. 평가원, 모의고사랑 수능 정도 풀어봐라 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사탐 같은 경우에는 학평까지 다 풀어봐라. 근데 그걸 언제? 수능 완성 다 끝나고 난 시기에 넘기는 문제집 풀 때 풀어봐라 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뭐는 좀 달라요. 그때 좀 생각했어요. 우리 이과 학생들 진짜 힘들겠다. 과학탐구는 다르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매일 1시간은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개념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역시 탐구랑 사회탐구랑 그건 똑같습니다. 1단원 개념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수특 1단원을 푸는 겁니다. 적용하는 연습으로. 모르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들어라 라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1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라고 이제 간곡히 말씀하신 점이 좀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일 계획표를 한번 짜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아니 진짜 저는 솔직히 제가 저거 도표 만들면서 진짜 좌절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수면 아까 우리 몇 시간 잡았죠? 6시간. 학교 수업 8시간. 국어 2시간, 영어 2시간, 수학 2시간. 기타 씻고 먹고 이동하고 3시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보충이 1시간이 남읍디다. 근데 여러분아, 너네 알잖아요. 그냥 책 좀 펴고 뭐 좀 하려고 하면 2시간 그냥 가는 거 아시죠? 그게 공부 좀 하려고 딱 마음먹으면 2시간은 진짜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이렇게 과목별로 2시간밖에 못 한대요. 그럼 아까 이공계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보충 시간에 탐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영어가 약하다. 그러면 영어 2시간 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시간을 끌어와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끌어와야 돼요? 또 이른다. 수면 이른다? 기타! 그건 왜? 양보하기 싫어요? 기타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죠. 근데 기타 3시간 있는 거 2시간으로 줄이면 진짜 말 그대로 생존에 필요한 2시간만 딱 여러분 할애하시고 나머지 1시간이 공부로 넘어와야 되는 거고, 내가 진짜 많이 부족하다. 그럼 어디서도 1시간 빌려와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죠. 수면도 1시간 줄이셔야죠. 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죠? 저게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네요. 어떻게?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여러분 축구를 위해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9월달이 되면 고3 아이들이 자꾸 구기대회를 할까요? 팔목에 금이 가도록, 발목이 부러지도록 왜 그렇게 운동 경기에 갑자기 몰두를 할까요? 여러분 스포츠가 꼭 좋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현실을 잠깐 잊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혹시 자습 시간 주시면 어떡해요? 꼭 이른다? 학교에서는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봐봐. 학교에서 공부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어머니께 말 못했지만 알잖아요. 그죠? 선곡 막 100곡 플레이리스트에서 계속 고르고 DJ인 줄 알았어요. 그죠? 계속 음악만 고르고. 그리고 좀 이따 또 잔다? 잘 안 된대. 막 목베개 끼고 맨날 자고 있고.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보내시면 절대로 N수생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각 구조 자체가 이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EBSI의 사이트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막 여러 가지 나열하듯이 말씀 안 드릴게요. 정말 이거는 꼭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개념 다음으로 강조한 게 전 과목에 다 뭐였습니까? 기출 이야기였죠. 기출 문제지 아직도 어디서 다운받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홈페이지 가시면 입시 정보가 있고요. 입시 정보에 가시면 수능 학평 풀 서비스가 있습니다. 등급 컷도 나오고 시험지 여기 있어 얘들아. 시험지 정답지 다 여기 있습니다. 막 찾아 헤매서 인터넷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여기서 받으시면 되고 가장 빨리 올라갑니다. 시험지 정답지 모두 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모르는 문항들만 해설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문항들. 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5문항 이렇게도 또 따로 추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자, 또 하나는 강의를 들으면 보통 강의만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Q&A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답해줄까요? 지식인들일까요? 전부 현직 교사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가능한 빨리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느라고 힘든 친구들은 꼭 Q&A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여기예요. 자료실, 영어 지문 mp3 있는 건 알았어요? 이거 사람이 귀로 들으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지문 공부했으면 자기 전에 그냥 그거 쭉 들어봐요. 그러면 아 그래 맞아 이 내용이었지 10분이면 되잖아요. 10지문 다 듣는데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이거 꼭 다운받아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자료실과 라이브 클래스가 뭔지 몰라서,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귀찮아서 안 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왜 꼭 써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 인터넷 수는 올해 원 강의에 자료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여러분 뭐 안 된다 그랬어요? 끊어읽기 안 된다면서요. 그쵸? 단어 찾을 시간 없다면서요. 그쵸? 끊어읽기 전부 다 해놓고 단어도 다 찾아놓고 주제문에도 밑줄이 다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기하시고 나중에 맞춰봐도 괜찮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지문 다 읽고 나서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혼자 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내가 요약한 거랑 선생님이 요약한 거랑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공부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드릴 거예요. 한 지문당 한 장씩 딱딱 떨어지게. 이걸 왜 노트에다 한 문장씩 쓰고 있니? 그죠? 여러분 시간 잘 지켜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라이브 클래스라는 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TV 같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선생님도 제가 보여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저는 너 보여. 왜 잠옷 입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안 보여요. 여러분만 저를 볼 수 있는 거고,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쌩얼로 등장하셔서 여러분이 좀 충격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주로 라이브 클래스는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 끝난 뒤에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지문, 문장에 대한 해석, 아니면 다의어, 빈출어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충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서서 1부에서 진학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진학은 어때요? 사례별로 경우의 수가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진학 상담실입니다. 비밀글로 여러분이 저 이런 성적에 이런 상태인데 제가 이 전형이 가능할까요? 어디까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올리면 아주 빠르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 선생님들도 지식인들이실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입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상담도 받으시고 이 진학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논술 이야기도 있었는데 논술도 1:1 첨사 사이트를 통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비싸게 나중에 가니까 정말 뭐 50만 원 한 번에, 그죠? 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거 평소에 꾸준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만 가면 살 빠지고 예뻐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긴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학 가도 힘들고 대학 가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아이들은 없고 대학 가도 살은 안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의 이제 시작하는 청춘이 나는 왜 안 될까? 네가 그렇지 뭐. 주눅 들고 실망한 채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주변의 축복과 격려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청춘을 시작할 수 있기를 저와 우리 EBS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